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이런 전문직 부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 전문성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늙어 죽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나 같이 전문직 같은 경우 의사도 그렇고 옛날처럼 돈 많이 벌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남들이 존경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거죠. 내가 돈을 주고 나의 일을 좀 위임을 한 건데 내가 준 돈만큼 성실히 일해라. 뭐 이런 대등한 입장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사실 이왕이면 이제 활기 있는 나이,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활기 있는 나이 정도가 좋지 아주 많으면 사실은 곤란하죠. 사실 법정의 의사도 이렇게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극 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있어요. 의사하고 변호사는 정말 냉혈한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들은 피가 파란색일 거야. 얘기하시는데 파랗지는 않아요. 빨개요. 근데 냉혈한은 아니지만 감정 절제가 필요한 직업이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이건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냉철하게 수술도 하고 하겠다라는 면에서 신뢰가 갔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어떨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 재판 가서 울어본 적 없습니다. 한 번 있었다. 초임 때 제 당사자가 이제 법정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사안은 벌써 20년 다 돼가네요. 남편분이 돈을 너무너무 안 줘갖고 아내분이 치료를 한번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이 망가져서 그날 재판에 출석하라고 이제 판사님이 하셔서 출석했다가 법정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119 전화했었습니다. 119 전화해서 그때 좀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우리 사람이 미련하게 사셨냐고 너무 속상해서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고는 변호사란 직업으로는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웁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울고요. 돌아오면서 우울해서 울고요. 가끔 저녁에 와인 한잔 하면서 생각하면 울컥하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또 죄송한데 남편분이 엄청 짠돌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한정된 생활비를 살려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아드님만 둘이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형사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긴 시간 동안 엄마가 몰랐어요. 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게 이제 다른 남편의 형사사건 과정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도 이 엄마는 아들한테 너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차마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차마. 그러면 남편을 책망한들 소용이 없고 아들한테 그거를 그랬었니? 물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묵인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게 아주 안 좋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몸무게가 100kg를 넘어서 거의 150kg 육박하는 과체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방에서 갇혀서 안 나오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혼해서 그게 쟁점이 됐어요.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참 돈 아끼신 분들이 책임도 참 없어요. 네 아들이니까 네가 길러.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분은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내분은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아내분들한테 자녀라는 건 자신의 목숨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150kg나 돼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는 그 아이가 그래도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아이를 사회생활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문에 그 마음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소송이 1심과 2심을 거의 한 3년을 했습니다. 1심도 2심도 제가 했는데 2심을 마무리하면서 오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아들이 체중도 많고 부담스럽고 이 아이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저를 잠깐 보고 웃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든든하다. 도둑이 들어와도 안심이 돼요. 그리고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이러시는데 저는 딴 데를 쳐다보실 때 울컥하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저렇게 생각해 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울했습니다. 그럴 때 슬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분이 말하면서 이제 결혼 15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됐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 이렇게 그 당사자분하고 같이 걸어 나오게 되거든요.
조정을 마치고 걸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하철역까지 이제 같이 걸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축하한다고 할 수도 없고 행복하세요 할 수도 없고 보통은 제가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뭐 타고 가세요? 그러고 그냥 그 정도만 물어보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그거 외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래요. 제가 그동안 힘드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그래도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한 2, 3년 가요. 마음 다 잡으시고 그 사이에 뭐 새로운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한 2,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대부분 후유증을 벗어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15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잘 떠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쭉 지하철역을 내려가셨어요. 그 말이 지금도 뭐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조정하면서 그 남편분을 마음속으로는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돌멩이로 때렸다가 막 이랬거든요. 정말 미워서. 근데 그분은 부부로 살아서 그럴까요? 잘 떠나실 거예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생각해도 좀 슬픕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슬프다기보다 화가 나는 당사자들은 이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미워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런 경우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아내가 바람펴서 잘못했는데 남편분이 너무 때려서 잘못했는데 아니 피해자라고 하는 쪽의 배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휴, 내가 잘못 살아서요.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정말 제일 싫어요. 왜 본인을 자책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고 싶으면 요 말이야.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걸 자책을 하고 그래요? 내가 봐도 죽일 놈이지. 뭘 잘못해서 그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속으로 말하는 거고 겉으로는 아유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면에서 아마 변호사가 냉혈할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 마음속에는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그 사람 만났을 때 이땐 좋았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가 참으로 확 견딜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그럴 때 참 진짜 속상해요. 냉혈한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고요? 직업상. 그런 게 오래 굳어져서. 그리고 저희가 막 흥분한다고 뭐 그분이 어떤 생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한 단계 절제하고 걸르고 이런 게 습관화돼서 그렇지 피는 빨갛습니다. 파란색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제가 결정타로 진짜 펑펑 울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 사건이 아니고 이제 신문에 난 사건이죠. 식물인간으로 오래 있었던 아내분이 이혼을 하는데 남편분이 수년간 의식불명이죠. 그 아내분을 병간을 하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병간을 했어요. 하다가 남편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무능력자 때 이혼 청구해서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장인 장모가 동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 딸이 살았어도 동의해 줬을 거예요. 슬퍼 진짜 그 판례 생각하면. 그래서 전격적으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혼을 했고 그 남자분이 이제 새로 재혼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그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난 그거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 아내를 언제까지 살라고 하는 것도 이 남자분의 인생의 것도 아니고 또 가망은 없지만 그걸 동의해줘야 되는 부모님 마음 편했겠습니까? 그 판례 생각하고 슬퍼요. 이럴 때 변호사들도 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변호사도 냉혈한은 아니다. 마음싸움 뜨겁습니다. 다만 이게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요. 똑같이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해요. 그래서 재판을 갔을 때 정말 얄밉게 구는 당사자 있으면 말은 못하지만 째려본다든가 한마디 구박어준다든가 그런 거는 해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는 몽둥이를 때렸다 망치를 때렸다 막 이러거든요. 이런 절제력이 뛰어난 게 변호사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감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의뢰인, 나의 당사자 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